그래서 그런 가이아 이론이라고 있어가지고 야, 이산화탄소가 올라가도 걱정 없어. 저 아마존에 열대우림이 많이 자라니까 상쇄시킬 거야. 그래서 지구 생태계가 알아서 밸런스를 맞추게 될 거라는 이론들이 있었는데 야, 바로 그 가이아가 인간이 제일 문제니까 인간을 쓸어버릴 수 있다. 이 모든 문제 해결 인간만 없어지면 다 해결되는 거니까. 가이아만이 아니라 이 기후에 대해서는 아주 옛날부터 사실 네. 연구가 있었어요. 근데 이미 19세기에도 연구가 있었거든요. 아레니우스라는 그 굉장히 위대한 화학자인데 노벨상도 받았죠. 그 사람이 사실은 온실기체에 대한 연구를 해서 지구의 온도가 이제 이산화탄소가 많이 늘어나면 확 올라갈 수 있다는 거를 연구를 한 적이 있었어요. 몇 년도에? 논문도 냈고요. 그게 아마 19세기일 거예요. 와, 1800년대. 그리고 이미 20세기 중반에도 킬링이라는 과학자가 있는데 네. 이 과학자도 역시 이산화탄소를 걱정을 해서 이거를 측정을 자기가 해야겠다. 아무도 안 하고 있을 때 그래서 조직적으로 측정을 와. 해요. 그래서 하와이에 가서 차근차근 그 이산화탄소 농도를 재기 시작해요. 이 사람이 2005년에 죽는데 그때까지 계속 죽을 때까지 하고 지금까지 와. 측정을 해서 그 데이터가 그 바람에 우리가 지구 이산화탄소에 대한 농도가 적어도 하와이에서의 데이터를 알고 있는데 농도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를 측정해서 그걸 킬링 곡선이라고 하거든요. 전 그 데이터가 참 재밌었던 게 이게 이렇게 쭉 올라가는 건 맞는데 이게 계절별로 뚝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하는 게 반복돼요. 아. 나무 이파리가 있으면은 광합성을 해서 없어요. 나무 이파리가 아. 광합성을 하기 때문에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서 아. 여름엔 떨어졌다 올라갔다 이것도 보여요. 아. 데이터에. 근데 아무튼 이미 50년 전에 그런 과학자들은 데이터들을 다 쌓고 있었고요. 아니 맨날 듣기만 하다가 이렇게 되게 뭐 기후변화 그냥 조금 더운 거 참으면 되겠지 뭐 이 정도만 생각하는데 이렇게 재앙적 수준인데 이게 대응 방법은 어떻게 얘기 그러니까 좀 왜 이렇게 심각한데? 아무 응, 항상 궁금했어.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다시 아마 인간이 해결을 못할 확률이 커요. 그래서 물론 열심히 노력을 더 하긴 해야겠지만 국제적인 노력을 하긴 해야겠지만 이상기후가 올 거라는 전제하에 전략을 짜야 돼요. 그렇죠. 이제는 네. 그러니까 더 지금보다 온도가 오를 것이고 아마 앞으로 더 심각한 그런 폭염이나 더 심각한 태풍이 많이 올 거예요. 그다음에 더 많이 추워질 거고, 그러니까 그에 대비해서 이제 건축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맞아요. 기준들을 높여야 돼요. 건물을 만들거나 이 하우스를 만들 때에도 더 극한 조건을 예상해서 적어도 10년, 20년 후에 더 안 좋아질 거라는 전제하에 만들어야 돼요. 그게 첫 번째 지금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근데 그게 참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일이니까 그렇죠. 사건이 생기기 전에 그 인프라에 투자하는 거를 선뜻한 거지. 그 말고도 풀어야 되는 문제가 너무 많고. 맞아요. 건축에서는 그래서 최근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태풍도 계속 오고 하니까 집을 지을 때 이제 돔 형식으로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둥글둥글하게. 아예 예, 그래서 최근에 뉴스에 나왔는데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새로 지은 집 보면은 약간 이글루 같은 형태야. 그럼 벽이 수직으로 서 있으면 바람 맞으면 넘어가잖아요. 지붕도 날아가고 그러지 않고 벽과 지붕이 이렇게 일체화로 되어 있는 그런 형식으로 만드는 것도 유행하고 그래요. 최경 교수님 그리고 이런 막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지구에 양산을 씌우자고 한 천문학자가 있다고 하던데요. 그런 제안들이 간혹 있긴 하죠. 그러니까 지금 들으면은 약간 황당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지구 앞에 저쪽에 태양이 비치는 쪽에다가 커다란 차양막을 쳐서 지구에 들어온 해를 조금이라도 가려보자, 뭐 1%라도 가려보자 이런 제안을 하는 거는 지금 당장 실현할 수는 없죠. 그쵸. 그걸 발사도 못해요. 너무 크고 너무 무거워서 크지. 발사할 수도 없을 것이고 하지만 그런 기술을 계속 꺼내보는 거죠. 실제 기술 개발을 하고 있긴 해요.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서 없애는 방법이 있잖아. 가장 직관적인 방법이. 아니 근데 제가 들은 바로는 이산화탄소 포획해가지고 압축한 다음에 어디다 넣냐 하면은 석유를 시추하잖아요. 그럼 그 안에 빈 공간이 생기니까 거기다가 압축해서 넣자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거기다 넣었는데 지진이 나면은 다 나올. 그게 한꺼번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더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를 이 포집하는 모든 문제의 핵심은 저장을 못해요. 저장할 만한 데가 없고, 그러면 뭐 어떤 분들은 이거 가지고 탄산음료를 만들면 되지 않냐.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마셔봤자 다 트립으로 나오기 때문에 결국은 소용없거든요. 이제 그래서 한 가지 놀라운 거는 이미 이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서 날아다니지 않는 걸로 바꿔놓는 이미 거대한 기술이 이미 있긴 있어요. 아 그래요?
그게 바로 광합성이에요. 아. 현재 인간이 1년 동안 만들어내는 이산화탄소를 다 없애기 위해 필요한 나무가 추가로 얼마를 더 심어야 될까 얼마예요? 계산을 해보면 음. 한국에 있는 모든 나무의 1000배 정도가 필요해요. 아휴. 그럼 지금부터 천천히 하면 되잖아요. 이게 아무튼 이런 약속이 안 된대. 그럼 누가 총대 맬 거냐? 지구의 표면이 그 정도도 되나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항상 그렇지만 이 지구과학적 규모의 양이라는 게 망했어. 인간이 감당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다음에 나무를 심는다고 이게 금방 예, 자라는 그렇지 빨리 자라는 것도 아니고. 그 요즘 아끼려고 막 텀블러 쓰고 그래요, 에코백 맞아요. 쓰고 이런 거가 유행이잖아요. 네, 근데 에코백 되게 에코하지 않지 않아요? 너무 많아. 에코백이나 텀블러가 환경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한동안은 이제 모든 기념품이나 이런 걸 다 에코백을 많이 줬어요. 저희 집에도 너무 많아요. 에코백이 이만큼이 열 있는 몇 개 거예요, 돼. 저는. 근데 이 에코백을 만드는 과정이 그렇게 에코하지만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다 표면 처리를 해놓으면 당장 썩을 수 있는 그런 재질도 이제 아니게 되는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장바구니를 비닐 대신에 한두 개를 쓰면 그것 때문에 그것은 절약일 수 있죠. 친환경적일 수 있죠. 그런데 비닐봉지를 쓰면 안 돼. 플라스틱을 쓰면 안 돼. 이러면서 에코백을 계속 사 모으는. 네, 이렇게 하면은 결코 환경에 도움이 안 되는 거죠. 참 어려운 게 이게 탄소 발자국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물건을 만들거나 하기 위해서 얼만큼의 이산화탄소 배출이 필요했었는가에 네. 대한 수치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은 그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비닐봉지가 만드는데 별로 이산화탄소가 안 나와요. 의외로 그 석유화학공업에서는 많이 안 나오기 때문에 네. 그 에코백 하나 만드는데 나오는 이산화탄소의 양은 비닐봉지 하나 만드는데 나오는 이산화탄소의 양의 130배인가? 그러니까 사실 에코백을 한 130회 130번은 이상 써야 효과가 이게 있는 거죠. 효과가 있는 거라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비닐봉지를 내가 쓰는데 한 여러 번 번 쓰고 버리지 않고 여러 번 여러 번 쓰면 이 사람이 훨씬 더 이산화탄소 입장에서는 오히려 좋은 일을 한 걸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그 사람들이 잘 모르시는 것 중에 하나는 딴 것들은 수치가 뭐 한 몇백, 몇십 이런데 100만이 하나 있어요. 뭐야? 비행기예요. 아 그래요? 비행기 타고 인천에서 아, LA 같은 데 가는 게 자동차나 이런 게 뭐 1000 뭐 이런 데 만 뭐 이렇게 하는데 얘는 100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구 전체를 당장 바꿀 수는 없지만 그냥 오늘 우리가 각자가 할 수 있는 행동을 하는 거죠. 그게 어쩌면 심적인 위안밖에 안 된다고 할지라도 카페에 사람들 만나서 커피를 마시러 갔을 때 누군가 이제 가방에서 텀블러를 꺼내서 저는 여기다 담아주세요라고 했을 때 되게 잘 가지고 왔네. 나도 다음에 가져와야지. 아니면 나도 꺼내고 뭐 이렇게 한다면 그 다음에는 이 사람들이 좀 더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더 큰 거예요. 저는 에코백이나 텀블러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게 단순히 아까 수치적으로 한 100배 손해보고 이런 문제라기보다는 결국은 이게 유권자들이 몽땅 다 텀블러를 들고 다니면 이 자체가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네, 되게 우리는 좋은 시그널이에요. 환경에 관심이 있는 유권자다 나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음에 우리끼리도 연대를 하는 거죠. 나는 관심이 있고 얘도 관심이 있고 얘도 관심이 있네. 아 우리 모두 관심이 있구나. 이 힘을 모아서 법안을 만들어 보자.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라도 사실은 이게 행동이죠 사실은.